안녕하십니까, 삼손입니다. 5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제2차 기간교통망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2040년까지 전기 수소차를 1,000만 대 보급하고 이 중 80%는 자율주행차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 2022년도부터 3단계 자율주행차를 시판하고자 목표를 세웠고, 무인 항공기 물류 배송 시스템도 10년 내 갖추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든 내용이 결국 자율주행이라는 키워드로 연결되는데요. 자율주행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자율주행차란 자동차가 스스로 주행 환경을 인지하여 위험을 판단하고 주행 경로를 계획 및 제어하면서도 차량 스스로 안전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율운전 기능은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그 자율 기능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내년에 목표로 하고 있는 레벨 3 자율주행차는 조건부 자율주행이라 하여 고속도로 등 특정 운전 환경에서만 자율주행이 되는 단계로, 사실상 완전 자율주행이라 보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인프라만 갖추어지면 운전 주체와 책임 모두가 시스템에게 주어지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은 크게 V2X와 ADAS입니다. V2X는 통신 기술이고 ADAS는 긴급 브레이크 시스템 등 운전자 보조 계통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V2X입니다. Vehicle to Everything을 표현하는 것으로 통신 대상에 따라 V2V, V2I, V2P, V2N으로 세분류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V2X를 통신 수단에 따라 다시 웨이브와 CV2X로 구분하는데요. 웨이브는 와이파이 기반 DSRC 표준을 따르는 통신 방식이고, CV2X는 최신 통신 방식인 5G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상호 특징을 비교해보면 당연히 CV2X가 속도 등 모든 면에서 우수하지만 이미 웨이브를 표준으로 채택하여 국내 지능형 교통 시스템에 적용하고 있는 바, 이를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다소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 웨이브 채널 4개와 CV2X 채널 3개를 주파수 할당하여 실증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니 향후 진행 과정에 관심을 가져봐야 하겠습니다. 여하튼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에 기존의 웨이브와 5G 기반의 CV2X를 동시에 적용하여 실증하겠다 하니 관련된 기업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한편 ADAS는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의 에크로님으로 운전 중 발생하는 상황을 인지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기계 장치를 제어하는 기술 또는 설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구성 항목은 카메라 등 센서를 이용하여 긴급 제동 시스템, 조향 보조 시스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 후방 및 측방 충돌 회피 지원 시스템, 사방 시각적 감시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은 서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 즉 SVM으로 명명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 빛을 이용한 인지 및 거리 측정 계통도 있습니다. 현재의 자율주행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고 앞으로 언제쯤 자율주행이 실현될 수 있는지를 뉴스 검색을 통해 짐작해 보겠습니다. 테슬라 운전자가 시속 132km로 달리는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교통경찰에게 적발된 사례가 기사화되었는데요. 어제 SBS 뉴스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 운전자는 결국 벌금형에 처해졌다고 하네요. 현재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빙 기능의 수준은 2.5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2.5 단계에서는 특정 조건, 즉 외부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그 운전 책임은 운전자에게 주어지는 단계입니다.
3단계가 넘어가면 운전 책임이 시스템에게 주어진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레벨 3, 즉 시스템이 운전 책임을 갖게 되는 자율주행차를 시판할 목표가 있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문화일보에서는 자율주행차 등 첨단 모빌리티 추진에 가속도가 붙었다는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작년에 현대차는 미국의 자율주행 기술을 갖고 있는 앱티브라는 회사와 합작을 통해 모셔널이라는 회사를 세웠죠. 현대자동차의 목표도 정부의 목표와 궤를 같이하여 2022년도부터 레벨 3 자율주행차를 양산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로보택시 사업을 개시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군요. 국토부에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에만 1,39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고 2025년까지 약 3만 킬로미터의 도로에 자율주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자율주행차의 출현과 더불어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기업이 캠트로닉스라고 생각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기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분야는 캠트로닉스가 본래 영위해 왔고 캐시카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전자, 디스플레이, 화학 사업 분야와 그리고 최근 설립자의 장남이 차세대 먹거리이자 성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율주행 사업으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TV, 모니터, 냉장고 등 전자기기 모듈과 휴대폰 무선 충전 모듈 등의 전자 사업에서는 사업의 입지를 다졌고 디스플레이 글래스 식각 공정에 필요한 소재 공급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OLED 디스플레이의 적용 분야가 넓어지면서 이 분야도 성장성이 두드러지고 있고 앞으로 역할도 기대가 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리콜스, 아세테이트 등 전통 석유화학 분야에서도 최근 원자재 값 상승과 더불어 수혜를 보고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특별히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매우 의욕적으로 사업 확장을 이루어내고 있으며 그 기술력에 있어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 표준으로 CITS에 적용하고 있는 웨이브뿐만 아니라 5G 기반의 CV2X 단말기는 독보적인 기술로 개발이 완료되어 공급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에 최근 자율주행차 ADAS 공급 회사였던 KSS 이미지 넥스트를 인수하면서 명실공히 자율주행 토탈 서비스가 가능한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CV2X, 웨이브 솔루션 및 단말기 기술의 ADAS 기술과 카메라 디텍션 시스템을 이용한 서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기술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뉴스투데이에서는 하반기 자율주행 사업 본격화로 캠트로닉스가 기대된다는 기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발표된 1분기 실적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매출액 1,369억으로 작년 동기 대비 16.5%가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91억으로 200% 이상 대폭 상승했습니다. 순이익은 무려 1650%가 상승하는 기염을 토해했는데요. 이는 매출액의 증가와 더불어 마진율의 개선까지 이루어냈다는 평가입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는 2분기에도 호실적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21년도 기말 매출액은 5,800억, 영업이익 39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달성될 경우 현 주가 기준 PER은 10 이하가 되어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주말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3,759억이었습니다. 부채율은 185%로 다소 높다고 볼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또한 유동자산 규모를 고려한 순부채 비율은 72%입니다. 현재의 주가 수준을 보겠습니다. 주말 종가 25,300원으로 마감했는데요. 2021년 들어 상당 기간 조정 중에 있습니다. 현 주가는 연중 저가 수준에 와 있고요. 양호한 실적 발표에도 모멘텀을 받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종합해보면 2022년에 3단계 자율주행차의 실현 원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율주행을 지원하기 위한 CITS 사업은 지금까지의 시범 사업을 벗어나 본격적인 전국 도로망 구축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봅니다. 3만 킬로미터 도로망에 단말기를 설치할 예정으로 예산까지 집행한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이러한 자율주행 사업 본격 추진으로 웨이브, CV2X, 에이다스, 카메라 인지 기술을 모두 갖고 있는 캠트로닉스의 수혜가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캠트로닉스의 1분기 실적만으로도 매우 고무적인 성과를 보여주었고 2분기 및 하반기에서도 그 성장성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도 연간 영업이익은 390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3,759억이라는 점에서 기말 포워드 PER은 10 이하로 형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구축되고 당연히 캠트로닉스의 수혜가 전망됩니다. 1분기 실적을 근거로 2021년 전기간 실적도 기대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주가 수준은 충분한 조정으로 연간 저점 구간에 와 있습니다. 전방 산업 양호하고 기존 사업 활황이고 그럼에도 주가가 하락했다면 이는 과매도로 봐야 하고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는 판단입니다. 저는 어제 1차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3천주 포트에 담았습니다. 저 개인의 판단이므로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내용을 검증해 보시고 투자 판단하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삼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